(2025년) 하반기엔 BTS와 블랙핑크가 컴백하는데요. K-팝 업계 투자의 전망과 리스크는 과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차우진의 엔터문화연구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K-팝 업계의 투자 전망,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에이미와 아이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차우진의 엔터문화연구소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를 보니까 우선 2025년 상반기 K-팝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쵸. 엔터 4사, 그러니까 하이브, SM, JYP, YG 여기 합산 영업이익이 76% 넘게 늘고 음반 수출액이나 글로벌 공연 관객 수도 엄청 늘었네요. 네, 맞아요. 상반기도 좋았는데 사실 하반기에는 정말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리포트 분석을 보면 K-팝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BTS랑 블랙핑크 컴백이 딱 예정돼 있거든요. BTS는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완전체 활동 다시 시작할 걸로 보이고 블랙핑크는 한 7월, 8월 그때쯤 컴백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이 두 그룹이 돌아왔을 때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앨범 판매는 한 85% 늘고 공연 티켓은 무려 120%, 그리고 관련 상품 MD 매출도 93%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120% 증가는 진짜 이건 엄청난 숫자네요. 그냥 팬덤을 넘어서 산업 전체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 컴백 말고도 K-팝이 계속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추세잖아요. 리포트 보니까 글로벌 투어 관객 목표치가 1,750만 명, 팬덤 플랫폼 가입자도 55%나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특히 그 중국 시장 있잖아요. 한알령 해제 가능성,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리포트가 딱 짚는 게 만약에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된다면 엔터사들 영업이익이 추가로 한 35% 정도 더 늘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그리고 2025년 4분기부터는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오프라인 공연도 다시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고요. 다만 여전히 그 지성학적 문제나 중국 내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변수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리포트도 이 부분 리스크 수준은 중간, 한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는 큰데 불확실성도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기회랑 위험이 딱 붙어 있군요. 그럼 그 중국 문제 말고 투자자들이 좀 봐야 할 다른 리스크 요인들 또 뭐가 있을까요? 리포트에서 좀 중요하게 본 거 있나요? 네네.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크죠. 유력국들 금리도 오르고 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인데 리스크 수준은 높음, 80%로 꽤 높게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기업들 밸류에이션 부담이요. 연초 대비 주가가 막 68% 이상 오른 것도 있고 해서 평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42.5배나 돼요. 이게 높을수록 고평가됐다는 건데 보통 업종 평균의 한 25배 정도거든요.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는 매우 높음, 85%로 제일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야, PER 42.5배면 확실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만큼 성장 기대가 크다는 뜻도 되겠지만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신호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었나요? 마지막으로 그 주요 아티스트들의 오버 투어링 피로도 문제도 좀 봐야 합니다. 리포트를 보면 연간 80회 이상 공연을 하는 건 아티스트 컨디션 문제나 심하면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 리스크는 중간 한 60%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건강이나 활동 지속성도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다각도로 고려할 게 많네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K-팝 산업의 기회랑 위험 요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분석의 출처죠. 차우진의 엔터문화연구소 뉴스레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동향이나 심층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다 종합해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은 꽤 명확해요. SM하고 하이브, 여기는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SM은 이제 중국 시장 다시 열리면 제일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 하이브는 역시 뭐니 해도 BTS 완전체 복귀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JYP랑 YG는 중립 의견인데요. 각각 하반기 신인 그룹들 수익성이 아직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이유들이 제시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투자 시점도 중요할 텐데 리포트에서 좀 추천하는 시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형 아티스트들 컴백이 몰려있는 7월에서 9월 사이. 이때를 좀 주목하라고 조언해요. BTS 신곡 발표나 블랙핑크 활동 재개 같은 이벤트들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분석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K-팝 투자는 정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뚜렷한 위험 요인들도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분석을 들으시고 K-팝의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엔터 산업의 미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차우진의 엔터문화연구소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이미와 아이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노트북 LM으로 제작되었습니다.